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제시외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2022년도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약세장이 이어졌고요. 또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침체 수준이 얕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암울한 전망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내년에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주 요인 그리고 유의해야 될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작년 말경에 2022년, 내년도의 투자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나서 2022년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물가 안정과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참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올 초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키워드는 보다 레디컬한 실적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경기 침체, 리세션은 이제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리세션 중에서도 실적 위주의 재투자나 또는 신규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일드 리세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023년을 준비하면서 미국 소비 시장, 소비 심리와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또 특별한 어떤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12월 말에 이렇게 쇼핑 시즌이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연말 정산 또는 세금 환급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계 소비를 이렇게 부양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또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에 주택 성수기의 시즌이 겹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연준에서 페더럴에서 이자율 결정이 어떤 경기 부양에 또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2월과 1월의 물가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또 1, 4분기의 주택 매물과 주택 가격이 또 안정화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빠르면 2, 4분기부터 또는 3, 4분기부터는 연준도 또 본격적인 금리 하락,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이어서 월가에서도 해고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른 미국의 현지 분위기, 그리고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네, 올 한 3, 4분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빅테크와 또 최근에 금융 쪽의 구조 조정과 이 정리 해고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 투자의 어떤 모멘텀의 역할을 해왔었던 IT와 금융 쪽에서 앞으로 있을 경기 침체, 리세션에 앞서서 일종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일드 리세션으로 인해서 보다 이제 뚜렷한 실적 장세가 앞으로 된다고 하면은 특히 이게 경기 민감도가 다소 상대적으로 높은 IT 쪽과 또는 금융산업 쪽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계 그런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매우 빠르게 퍼질 것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정리해고 관련된 데이터 또는 향후 채용 관련 데이터들이 경기 흐름의 일종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 또는 또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분석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더 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그 중소기업들에는 여전히 저희가 이제 이런 구인난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인, 그 인플로이들이 500명 이하의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의 46% 또는 47% 이상을 이런 그 고용 창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IT 쪽과 금융 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던 인력들이 2023년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균형화되고 또 보다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상과 함께 더불어서 만약 고용 시장의 안정화와 균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리고 또 부동산 외에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필요한 또 다른 지표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보도되고 있는 이제 몰기지 회사들 또는 투자은행들의 보도 자료만으로 주택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보도 자료 또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그 주택 경기의 이런 침체의 원인을 이자율 상승 때문이라고 보는 것과 또 동시에 그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제의 경우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연준에서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그 7번 넘게 단행했던 이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맞는 말이고 또 정확한 분석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들 특별히 몰기지 회사 중심의 이런 분석들은 현재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주택 시장의 장기 투자 전략 또는 향후 추세선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이런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이고 또 꾸준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그 주택 시장,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가구 또는 건축, 리모델링, 아니면 가전제품 등등의 다양한 소비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택 관련 비용이 실제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또 계약 기간의 어떤 차이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물 분석, 특별히 인벤토리에 대한 추세 분석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특별히 연준에서도 현재 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이런 그 필요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마일드 리세션에 대한 예측이 더 이렇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사분기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흐름이 연준의 어떤 피봇의 결정을 위한 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맨해튼 나우 시간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제시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